네, 임대호 선생입니다. 2019학년도 고려대 일반 전형 자연 계열 일요일 오후 문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든 계열이 다 똑같은 문제 나오기 때문에 다 보면 됩니다. 역시 뭐 여러 단원에서 나와 있고요. 단어 뜻은 경계라는데 뭐 좀 찾아야죠. 20분 준비에 10분인데 학생부 표하면니까 뭐 10분이지만 한 7분 정도 생각합시다. 자, 보시죠. 문제부터 항상 먼저 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마에서 공통으로 설명하는 개념을 찾아라. 이유를 연결해라. 다음에 문제 1의 답을 갖고 발을 설명해라.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써라. 여러분들 뭐 이과생이 뭐 얼마나 사회 문제 해결 방안을 알겠습니까? 그냥 대가 대충 이런 식으로 말하세요라고 하는 것만 잘 들어두십시오. 그 다음 1번에서 답안 대부분으로 사를 설명해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문제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은 가마를 공통 개념을 하나 잡으셔야 되겠네요. 자, 지구 내부에는 화학 조성의 차이에 따라 지각, 멘틀, 내획, 외곽으로 구성된 층상 구조를 보인다. 이 구조는 지진파를 이용해서 알아낼 수가 있으며 갑자기 느려지기도 하고 뭐 불연속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런다. 그래서 뭐가 나뉘죠. 아까 뭐 이미 경계라고 읽었는데 이렇게 나뉘는 거 얘기가 나옵니다. 봅시다. 또 휴지막 전이는 뉴런의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에 상대적으로 음전환을 띠고 바깥쪽에 양전환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이걸 분극이라고 한다. 분극은 막을 경계로 이온이 불균등한 분포 때문에 나타나고요. 이것은 나트륨 칼륨 펌프에 평소에 ATP를 써서 열심히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을 바깥으로 3개, 2개 보내죠. 근데 대학 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배우시게 됩니다. 막 바깥으로 나트륨 이온이 거의 들어오지 않지만 안으로 칼륨 이온이 열려있는 K체 운동에 이동할 수 있다. 그 결과 안쪽 음이온이 양이온보다 많아 음전할 뛰게 된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정확한 설명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뭐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게 3개, 2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게 평소 때 열려 있는 통로에 투과율 차이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생기는 거긴 한데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막을 경계로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막을 경계로 얘도 경계가 중요하게 됩니다. 뭐 일단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다에 때가 낀 옷을 비눗물에 담그면 비눗물 분자의 친수성 부분은 물 쪽으로 향해 배열되고 물의 표면 장력을 줄이게 됩니다. 이처럼 비누와 같이 액체의 표면 장력을 감소시키는 물질을 계면활성제라고 부르고 유지가 주성분인 때가 묻은 옷을 비눗물에 담그면 친유성 부분이 기름때를 떼어내요. 이를 둘러싼 물속으로 분산시킨다. 이렇게 되십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미셸 구조 얘기하는 거예요. 미셸, 마이셀 알죠? 이런 식으로 이중층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인질 카르복실산이죠. COO-에 여기 CH가 잔뜩 붙어 있으면 이걸 일자로 쓰리고 여기 머리에 친수성이고 이런 식으로 붙은 그림입니다. 그럼 얘가 기름 유지가 이렇게 기름이 붙겠죠. 이렇게 붙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주변이 다 물이니까 물이 실어.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2차원으로 그리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입체죠. 안쪽으로 다 이렇게 꼬리만 묶고 바라보게 하면 이게 360도 완전 다 둘러싸고 이쪽에 기름이 때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다행히 친수성 부분이 물이랑 바깥쪽이 다 물이니까 이렇게 둘러싸게 되는 이런 경계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마이셀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도 경계가 있죠. 친수성과 소수성의 경계를 만들어내는 경계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등비급수의 합공식인데 다행히 여러분이 이과니까 문과는 등비급수도 없어졌더라고요. 자, 1 빼기 R분의 이때 수렴하고 이때 발생한다. R의 범위에 따라서 R의 경계가지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경계에 따라 이런 게 밝혀지더라. 이런 경계의 의미를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빛이 매질에서 만나면 경계면에서 경계면이라고 나오죠. 반사와 굴절이 일어난다. 특정 조건에서는 반사만 일어날 수 있는데 이를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전반사라고 부른다. 뭐 물리 하시는 분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하죠. 그러니까 여보세요. 수학 있고 물리 있고 생물 있고 지구학 또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는 건 조금 더 열심히, 본인이 못하는 거는 적당히 이렇게 해서 논리적인 부분을 강화해서 시간을 맞추세요. 2분을 해야 됩니다. 1번을. 그래야지 여러분 6분 이상 보낼 수 있습니다. 경계면에서 전반사 하면서 뭐 경계 매질이 있어요. 밀합 매질, 소합 매질 뭐 이렇게 해서 얘가 뭐 이렇게 가다가 이게 전반사 되는 조건을 뭐 이렇게 굴절의 법칙을 알면 뭐 설명 더 하겠지만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궁금하신 분 찾아보셔도 되는데 사실 시간이 많으시면 여러분들이 한 2, 3년치의 기출문제에 있는 과학 이론만 다 찾아보셔도 거의 무적이 될 수 있는데 이 시험에 그럴 시간이 없죠. 내일 모레 수능인데 물론
지금 찍고 있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상한 해가 됐지만 내년부터는 뭐 만약에 이 동영상 내가 제로 안 찍는다면 내년을 보시는 분은 뭔 소리야 이러겠죠. 수능 후에 면접을 볼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계 전사 굴절과 반사의 경계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계가 굴절과 뭐 그럼 물리 1 하거나 물리 2 하신 분들은 뭐 쉽죠. 자 다음 그래서 보시면 가마의 공통된 개념 경계 이걸 잡으시고요. 이유를 설명하시면 가는 이래서요, 나는 이래서요, 다는 이래서요, 라는 이래서요, 마는 이래서요 열심히 설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분 이상 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갖고 6분 이상 써야 되기 때문에 자 그다음 문제 1에 답한 내용 경계를 가지고 바를 설명해라.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일단 바를 읽어봅시다. 경계와 경계라는 머릿속에 단어를 가지고 바를 읽어봅시다. 소수자는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자기가 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구분되어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집합적 차별 대상임을 인식하는 사람의 집단을 의미한다. 소수자라는 게 차별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집합이래요. 소수자에 대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소수자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경계를 찾아야겠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따라서 보시면 첫째 신체적 문화적 특징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구별된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기준이 신체적 문화적 특성 때문에 구별되고 있죠.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 위치에 있거나 차별받는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면 차별받는다. 그다음에 경계에 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소수자는 소수자로 구분되는 경계를 넘어선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바를 설명이란 어떤 경계 소수자냐 아니냐의 경계가 있겠죠. 다르다라고 느끼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르다고 느끼는 경계를 넘어선 자 정도로 생각한다면 경계를 가지고 이 상황을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설명하죠. 내가 이거 설명해 줄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 말하라고 하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첫 번째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번째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번째 교육이나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 다음 네 번째 제도나 법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한 가지씩만 얘기하세요. 개인은 인식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뭐 개인의 자세, 사회 구성원들의 자세 뭐 여럿이서 할 거, 그 다음에 교육 학교에서는 어떻게 무슨 과목에 인문 교육을 강화시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법과 제도에서 뭐 이런 뭐 소수자에 대한 보호 제도라든지 복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걸 하나씩만 얘기해줘도 적어도 그냥 한 개 띡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차피 상투적이지 않은 답을 하는 이과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대단한 답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분야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눠갖고 여러 파트에서 노력해야 될 것들을 얘기하는 게 그나마 이과생으로 좀 나아요. 여러분들 지금 만약 이 영상을 봐서 이 말을 들었다면 친구보다 잘했을 겁니다. 내가 똑똑한 애들 많이 답하는 거 봤는데 너무 단순해. 이과 애들이 뭐 모르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물론 본인이 아는 게 많다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번에 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계를 갖고 사를 설명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를 열심히 또 봐야 되겠죠. 사는 뭐가 있을까? 사는 어느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생태계의 다양함을 생태계의 다양성이라고 부른다. 생태계의 다양한 종류에는 사막, 산림, 습지, 산, 호수, 강, 농경지 등이 있다. 생태계 종류에 따라 환경 요인과 서식하는 생물의 종이 다르고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공존하게 되고 다양성이 증가한다. 경계를 가지고 다양성을 설명해야 됩니다.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얘네들 다 다른 거죠. 이들을 구분하는 경계가 모조리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경계가 많아야지 다양성이 생겨요. 그래서 경계가 갖고 다양성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생물이니까 어차피 뭐 종의 여기 종 얘기도 나오니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3 도메인이라고 부르죠. 아케아, 뭐 박테리아, 뭐 다음에 진핵생물 이렇게 나누는 유캐리아 이렇게 나누는 것들 경계가 뭔지 뭐 이런 거 다 있어야 돼요. 습지 사막에도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계에 의해서 다양성이라는 게 확보가 되려면 경계가 있어야 되고 그 경계에 의해서 이제 다양해지면 다양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엮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니까 너무 막 이것만 답이야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개소리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답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만 이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F를 N개를 더하네요. F를 그냥 R이라고 생각하시면 등비급수의 합의 극한은 무한 등비급수 1 빼기 R분의 A인데 이게 수렴하려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되죠. 얘가 수렴하게 ABC를 만들려는데 ABC가 2차 함수예요.
근데 다행히 범위가 0에서 1 사이만 한대요. 그럼 여기에 0에서 1 사이 값 넣었을 때 얘가 수렴하려면 무한등비급수가 0에서 1 사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을 가져야 되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을 가지면 되잖아요. 뭐 아무거나 하나 만들래요. 그럼 나 아무거나 하나 만들게요. A, B, C 아무거나 하나 만들려면 x가 0이고 1이잖아요.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 그냥 1 할래요. 그럼 함수값이 0에서 1만 나오죠. 선생님 저는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어요. 왜냐면 점 3개만 있으면 이차함수가 나오거든요. 얘는 사실상 a에 x에 x 빼기 1 한 다음에 이걸 fx로 잡으면 뭐 이 2분의 1이라고 2분의 1 넣었을 때 1 나오게 하면 a가 바로 정해지죠. 뭐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저 선생님 저는 마이너스 1에서 1 다 나오게 뭐 이렇게 잡을래요. 그래도 되고, 저는 이렇게 잡아서 a가 음수가 나오게 할래요. 상관없어요. 뭐 중요한 거는 이 함수값이 0에서 1 사이 값에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 범위를 넘어가는 걸 안 갖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다행히 등호는 없으니까 안쪽으로 여기 딱 맞추시면 되죠. 마이너스 1이나 뭐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뭐 마음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참수. 됐나요? 선생님 전 되게 특이하게 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참수 요렇게 만들어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에서 요렇게 증가하는 부분만 가져도 되고요. 이렇게 감소하는 부분만 가져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학식을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값을 가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